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여야 이제 논쟁이 있어요. 일단 10월 15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뭐 기본적인 것만 보면은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렇게 추가 지정을 했고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한도를 주택 가격별로 이렇게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지금 민심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획을 새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대책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공급 대책을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사실 공급 대책은 뭐 그런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135만 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지역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 실감 나게 해줘야 네. 공급 대책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다. 근데 또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그렇게 돼버렸을 경우에 투기나 이런 자본들이 가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네. 사실 다 일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 우선적으로 집값 상승이 좀 걱정스러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규제대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떤 규제대책이든지 규제대책이 되면 부동산은 그걸 당하는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민심들까지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민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전문가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꺾마. 안 꺾인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야 네. 그 대책이 사실은 실효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측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부가 생각보다 더 강도 높게 규제 지역을 조금 확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기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12개. 그다음에 대충 예상은 했는데 예상을 했던 방향대로 가되 강도가 좀 더 커지는 강도로 나가고 있고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무회의의 발언은 강도를 낮추지 않고 지금 세게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이 대책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신호는 정확하게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눌러서 그쪽으로 가는 부분도 그게 단기적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발 저는 여론 중요하지만 네. 여론 때문에 주요 정책에 있어서 일희일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쭉 밀고 가야 된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런 정책들 나라를 움직이는 큰 정책들을 끝까지 몰고 나가서 그 다음 정권을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사실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저는 그게 직선제의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꺾이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어제 국무회의 발언은 적절하고요. 내가 이 정책에 양보할 생각 없다. 이제 우리 장관님 표현대로 단기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사실은 지난번에 좀 잘못했어요. 6월 27일인가요? 대출 규제 고강도 쏟아냈고 9월 7일 날 공급 대책 내놨는데 그 즈음에 지금 정권에 꽤 깊숙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이런 거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네. 뭐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부동산 값 폭등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전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야, 이 사람들 이거 오만하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때 부동산 정책 실패 반면교사 때문에 우리는 딴 건 몰라도 부동산 이거 하나는 자신 있다. 그래서 그 김수영 교수를 다시 데려다가 요직에 앉히고 했는데 네.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정부. 그것 때문에 정권을 잃었다. 그것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보수 정부니 뭐 약간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공급 확대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건설 조옥에 돈을 따먹기 위한 기득권 세력이 공급 늘려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땅이 어디 있어요? 네. 지을 땅 아파트 지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 악마의 속삭임처럼. 거기 속으면 안 되고요. 네.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아까 장관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가 폭등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네, 이것 때문에 증폭이 되는 겁니다. 네. 서울 사시죠? 네. 묶였죠? 이번에?
그럴걸요? 예. 아파트는 아니라서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인천 살다 보니까 여기 해당이 없고요. 안 묶이셨습니까? 전혀 안 지금 안 묶이신 데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장관님은 성남 분당이 이번에 묶였죠.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방에 더 멀리 이제 부산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뭐 부동산 값 그럼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거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풀려면 쉽지가 않고 특히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통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엄살 싹싹 빌면서 해도 좀 사람들이 화가 날까 말까 한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꾹꾹 누가 이렇게 눌러놓은 아파트값 이거 혹시 실패하면 내년 여름쯤에 뻥 터져요. 지방선거 직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악재로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태도 전환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제안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 게다가 지역의 대도시 말고 그러니까 뭐 읍면군 약간 이게 시골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대도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직장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진입하고 싶은 생각들을 갖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주거지를 이동할 생각을 별로 가지지 못하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주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관심 있는 수도권을 타겟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뭔가 잘못된 듯이 이야기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수도권 지역까지 여론이 출렁거려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이 정부의 대책이 뭔가 잘못된 것인 양 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에게 관심 없으라고 놔두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수도권 부동산 대책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그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수도권 과밀화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교육적인 기회들이나 이런 게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대책이라는 부분적 프레임으로 갈 게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맞습니다. 프레임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아는 분들한테 제안도 드렸지만 이거 이야기할 때 그 정책이 옳고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의 교육의 거점들을 만들겠다라는 지역 균형에 관련된 분야별 주요 핵심 아젠다들을 같이 던져야 돼요. 지역 의료 강화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왜냐면 서울 쪽에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서울 쪽에 사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놔두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무능한 부모라는 생각밖에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 대책이 필요해요. 서울에 땅은 없고 새로는 못 짓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파트 한 채씩 강남에 고가로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이 이기적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걸 처분하면은 그 세금을 꽤 많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어디 이제 좀 나와서 어디 뭐 전원주택 같은 데로 가시죠. 그럼 거기 가면 병원이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강남에 있어야 거의 뭐 큰 병원들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고연령층 아파트, 고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내놓고 나올 수 있게. 그래야 집값이 떨어지고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공급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아파트 값, 이제 떨어졌을 때 그때 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건 이게 국토교통부나 뭐 서울시장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쩜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 임기가 5년밖에 안 돼요. 부동산 문제 절대로 5년 안에 해결 못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당장 다음 대선 때 승부를 못 봐요.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라는 걸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발언은 잘하신 건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좀 설명하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민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읍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게 고위공직자들 그다음에 뭐 여권의 의원들이 다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먹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얘기를 하는 본인도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집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저런 정책 위반자들이 다 고가의 부동산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야 되나요? 뭐 그렇죠. 국토부 차관이 뭐 집값 떨어지면 사세요. 근데 그분이 뭐 부인 명의로 뭐 갭 투자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뭐 갭 투자한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갭 투자할 수 있죠. 네. 뭐 그런데 국토부 차관은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 벌고 네, 벌고 싶 그냥 벌고 돈 벌면 되지. 차관은 안 하면 되는데 차관은 왜 둘 다 해요? 하려고 하냐? 왜 이 사람을 그냥 두는지 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뭐 대신 사과했더라고요. 네.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경지를 요구해야지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 서울 의원들이 얼굴이 하얘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민심이 이미 굉장히 서울에서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당국자들이 그럼 뭐 이럴 때 입이라도 좀 닥치고 있어야지.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에너지 충전해서 오셨네요. 아니 이거 잘못된 거예요, 명백히. 어떻게 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더 이런 이제 화를 분노를 북돋우는 붙이고 거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관련된 고위직 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대책 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예를 들어서 그 차관 뭐 분이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제부터 그렇게 하려면 고위직 될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 네. 그리고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 갈 거니까 찔리는 사람들 빨리 다 팔고 정리해. 이 신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양심 고백을 하고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수긍하는 모습들을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하나의 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냥 네.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차관이 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공격을 하는 의도가 그래서 세상을 좋게 만들자가 아니고 이 대책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한 네.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의도 자체는 저는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빨리 무릎 꿇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정리를 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게 안 돼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도 강남에 집 한 채씩 갖고 있고요. 우리 그 재산 공개한 거 보면 금방 다 나옵니다. 맞아요. 네, 지역구에는 새 전세를 살고 있고 네. 본인 집은 강남에 그냥 이게 갖고 태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강남에 원래 살던 사람인데 국회의원을 동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 이사 간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강남의 그 집 처분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갭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사실 강남 사람인데 국회의원을 정작에서 하려다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실거주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 갭 투자가 아니라고 빡빡 우기면 어떻게 해요? 네. 왜 그 화를 북돋우는지 모르겠어요.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일단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이건 갭 투자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자들 사이에 갭 투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얼마나 갭이 있으면 갭 투자인가 아닌가. 발언자들의 그 정서의 갭이 크죠. 그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특히 정부 여당의 고위직들이 이게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 수그러야 돼요. 맞습니다. 민심이 화가 났는데 수그러야죠. 왜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정치인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고위공직자들이 좀 집을 팔아가지고 공급에 좀 약간 아니 그건 기대 안 해요. 그냥 공직을 안 하시면 돼요. 야, 근데 고위공직자들이 팔았는데 물량이 정말 많이 나와도 황당하겠네. 그냥 아파트 네. 끌어안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맞아요. 공직하지 왜 정책 말고. 당국자를 왜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여러 가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그러니까 있다. 상대적 박탈감은 반드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법적이거나 이걸로 보면 자기 뭐 원칙이나 자기 이해관계들로 보면 자기 잘못을 먼저 우선되게 보지만 정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정서적인 상대적 박탈감 이런 네. 부분들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말씀하셨던 대로 미안합니다. 그런 생각 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실제로 강남 집값 오르는데 팔기가 나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실직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나가는 게 사실은 더 맞죠. 그게. 네.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계속 내놨는데 안 팔렸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과연 국민의 마음이 풀릴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전통 방식의 맛있는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재료 100% 국내산으로 설탕 대신 당 흡수가 거의 없어서 몸에 좋은 차수국 분말로 자연의 단맛을 건강하게 담았습니다. 500ml 6병 세트 25,000원, 1.5리터 3병 세트 30,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 옵션이 있으니 마켓타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감 얘기를 좀 이어가다 보면 이 과방위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딸이 지난 18일에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을 했는데 특히 이제 모바일 청첩장에 뭐 계좌번호,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까지 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뭐 신용카드 결제는 못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 피감기관들이 뭐 화환 보낸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더니 이제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 쓰지 못했다.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돌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사실은 해명 자체도 좀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모님 먼저 한번 얘기해주세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 우와, 성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 톤의 매너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서로 눈치 보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고 근데 이 뭡니까 오이밭에 뭐 신발 묶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근데 신발 묶고 일어났는데 손에 오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네, 돼버린 거지 오이까지 않습니까? 뜯어놓고 있었다. 저는 이것도 아까하고 마찬가지인데 자식 일에 엄격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내가 결정하지 못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조심하겠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감은 정해져 있는 날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요. 네. 그러면은 피했어야죠. 그거는 이제 이 애초에 날짜를 얼마나 그게 길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밀려 있다가 그러니까 그날 딱 들었어요. 하루 빠져가지고 거기 했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죄송한 남의 집 혼사 이야기인데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국회에서 결혼 안 하면 못 삽니까? 그러니까 저도 꼭 국회 사랑제에서 했어야 하는지. 그래서 아니 뭐 되게 그게 좋은 기억이 싶으면 꼭 하고 싶겠죠. 근데 결혼 날짜가 잡히고 그분이 의원이 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아까보다 저는 더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측 가능한 정치적 경로와 일정들이 있고 게다가 국회에 대해서 요구되는 요구의 수준들과 이 정부에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아무리 자제분의 자율성을 인정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조정을 하는 게 맞았죠. 네. 뭐 피감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모릅니까? 피감기관이 그거를 다 알죠. 그거를 몰라서 넘어가면 피감기관에 대관 업무 하시는 분들은 그 기관에서 맞아 죽습니다. 그거를 그렇죠.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거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도저히 바꿀 수 없으면은 바꿀 수 없었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여러모로 해명까지도 좀 안타깝다. 어떻게 보셨어요? 하여튼 뭐 양자역학 그러길래 네. 저는 이 따님이 양자역학을 전공했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네. 그때 그게 아니고 본인이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얘기지.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네. 우리 송채님 딸 결혼할 때 어제 공덕포차나 녹화 때문에 바빠 그래가지고 신경 안 쓰실 거예요? 그렇게 못하죠. 네, 말이 혼준데. 안 되는 거고요. 물론 못할 거? 술이 더 중요해서? 이 해명 중에 상당 부분은 맞는 것도 있어요. 이 예약을 최민희 위원장이 해준 거는 아닌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딸이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의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네. 7급 비서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2023년에. 네. 그래서 이 결혼한 당사자가 그 장소도 알고 국회 예약 시스템도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 게 맞을 겁니다. 국회 직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격 조건이 그러니까 되니까. 국회 출입 기자들도 가끔 모여서 결혼식 하거든요. 네. 근데 좋지요 장소는. 네, 장소는 참 좋죠. 그게. 그래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잘못한 건
그런 준비를 딸이 직접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날짜도 결혼만큼 중대사가 어디 있어요? 그 날짜를 국감을 피해서 했어야 된다는 거는 뭐 조금 과한 요구일 수 있는데 문제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국정감사기관에 뭐 추구이건 걷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가 이미 됐어요. 한참 전부터. 그렇다면 본인이 이 추구이건 화환 거절을 했어야 된다고 네. 봐요. 절대 안 받는다. 안 받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해줬어야 돼요. 그랬으면 오히려 미담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네. 굉장히 잘못했고요. 그다음에 해명할 때 이제 양자역학을 갑자기 왜 들고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게 있고 좀 더 우스워졌어요, 그게 좀. 또 이분이 이제 뭐 딸이 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도 많이 받고 뭐 설명을 하면서 또 우시더라고요. 네. 저걸 또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저건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니 전 최민희 위원장이 딸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 것 자체는 진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 그렇게 그런 데서 우는 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또 조롱을 당하고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만 왜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뭐 본인으로서야 뭐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후 대처를 굉장히 잘못했다. 바로 이제 이런 게 축적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평가 지지율 또 민주당 지지도가 요새 흔들리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보니까 이게 청첩장을 돌리면서 사실 결혼식 전부터 문제가 됐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미리미리 좀 잘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한잔 하십시오. 식혜 다 드셨으니까.